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백신 퇴근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출근길에 지금 강남인강 촬영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좀 수다 떠는 마음으로 어제 한 학생이 입학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학생한테 너가 본 시험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 하고 분석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 입학 점수가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었었어요. 6학년 학생인데 6학년 전범위 시험에 대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교과서 수준의 10개 중에서는 6개를 맞았고 응용 문제는 10개 중에서 1개를 맞았어요. 심화는 물론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상당히 좀 낮은 점수고 그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얘가 6학년 과정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6학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가 좀 덜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학생도 이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그치만 이제 저도 이제 희망을 줘야 되니까, 이제 너는 6학년이고,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이제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학생이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그 마라톤 경기에서의 승자는 아직 그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너가 오늘 이 시간이 좀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의 수학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열심히 했어요. 문제집도 여러 권 풀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질문을 해준 6학년 학생한테 저는 되게 마음이 이 친구는 이제 앞으로 뭔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큰 친구구나 라는 그런 희망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 자, 그거에 대한 일단 답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열심히 했는데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 열심히 과연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했을까요? 저는 실제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면서 한 학생은 너무 본인은 진짜 맨날 너무 힘들어요. 같은 수업,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친구는 그냥 수월수월하게 해나가고 늘 수업 시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매번 힘들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집에 갔어요. 다음 시간이 됐을 때 뭔가 발전이 없이 오히려 도태되어서 그 전 시간에 배운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엄마도 늘 집에서 잔소리를 하고 하지만 정작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학생은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이라도 다 하면 좋겠는데 과제도 한 척하고 그냥 요만큼만 적당히. 왜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힘든 거를 싫어해요. 누가 인간의 본능이 그냥 누워서 사냥해서 옛날부터 이제 먹고 배가 부르면 그냥 누워 있다가 이제 또 다시 배가 꺼지면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이랬었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그냥 쉬는 거예요. 놀고 앉으면 쉬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힘든 일을 싫어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수학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건 변명이죠. 그런 말은 본인 자신에게 정말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지.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열심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수치화해서 네가 하루에 정말 집중해서 10시간을 공부를 해야만 열심이야.
누가 이렇게 선을 딱 그어준다면 학생들은 그 기준에서 나 10시간보다 좀 덜 했어. 그럼 오늘은 열심히 안 한 거야. 10시간 이상을 해야 돼? 그러면 난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 기준은 되게 다르잖아요. 케바케라고 하죠. 사람마다 주관적인 감정이 있고 뭐 아름답다라는 기준도 되게 달라요. 예쁘다라는 기준, 잘한다라는 기준,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 딴에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열심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을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워야 돼요. 아까 한 10시간 이상을 했을 때 열심이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 이 열심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한동안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해져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닦을 때도 막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항상 그 변명을 10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러다 이제 진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수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구나. 내 건강이 정말 건강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활력이 넘칠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 기준을 아예 세워놨어요. 안 그러면 내가 또 운동해야지 라고 그냥 명확하게만 나 운동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내 딴은 열심히 했는데 왜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될까봐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일단은 계단을 이용하기.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만 학원이나 집이나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기, 그 기준. 그 다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10,000보 표시를 해서 혹시라도 10,000보를 걷지 못했으면 그날 자기 전에 집안이라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계속 집안을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10,000보를 채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헬스장을 가기. 그것도 횟수로 2번이라고 정해놨어요. 물론 3번 가면 나는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운동했어.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세웠고, 이제 그 기준을 계속 달성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1년을 넘게 하고 2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 제 체력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나 이제 주말에는 15,000보 이상 걷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조금씩 더 늘려갔어요. 그러니까 열심에 대한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그 정확한 시간과 계획, 그래서 주말에는 몇 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열심히 다 했는가, 그리고 힘들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야 공부고 힘들어야 운동이고 힘들어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힘들 때까지, 내가 혹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잘 지켰는데 힘들지 않아? 할만해! 그러면 계획을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주세요. 자, 3번째,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수학이 어려워, 이런 친구들의 3번째는요,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배를 노를 막 저어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노를 막 열심히 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를 젓는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죠.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1분 1초도 쉬지 않고 노를 계속 저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뭐냐? 목표 지점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문제집을 2권, 3권, 10권을 풀었어요.
정말 잘못된 수학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 그래요. 10권 정도 풀려면 열심히 안 하면 못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다 보면 잘못된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혼자서 잘못된 일반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수학에서는 늘 강조하는 개념이죠. 개념과 원리. 그 개념과 원리를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마플 교과서라는 이따만큼 두꺼운 수학 문제집. 마플 교과서라고 이름은 교과서이지만 결국은 문제집인데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거기에 공백이 없어서 풀이집에다가 풀어라고 시키지 않아도 풀이집에 풀 수밖에 없게 생긴 마플 교과서라는 그 문제집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플 교과서에 있는 그 연습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말고요. 마플 교과서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이 정말 꼼꼼하게 잘 지도되어 있어요. 마치 교사용 지도서처럼. 그래서 저도 가끔은 내가 혹시라도 이 단원에서 이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빼먹고 얘기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하고 수업 준비를 늘 할 때 그 마플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요런 내용은 요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이게 심화 문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얘기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풀이 말고 앞에 처음 도입부터 시작해서 왜 이게 나왔고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개념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지켜준다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수학 성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받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